경기 지역에 응시를 했고 공부 기간은 제가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재학생으로 4학년이 되는 1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이미정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했고 감사하게도 1년 동안 공부를 하여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점수 같은 경우에는 1차 교육학 점수는 16.33 점수였고 또 전공은 58점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수업 시련은 17.07 그리고 면접은 35.2 그리고 경기 지역의 수업 나눔은 8.67 점수를 받아서 아마 컷보다 한 3점 정도 높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1차도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확신을 전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1차 합격하든 말든 그거는 다 제쳐주고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요. 1차는 특히 학교에서 교생 실습도 한 달 나가고 또 학교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있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1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좋았던 점은 좀 지치거나 슬럼프 기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서 1차 시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학년이 올라가는 1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 합격 전략 설명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인강을 들어야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이 명료하고 교수님께서 딱 봤을 때 신뢰가 가는 이미지였다는 것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점이 이 설명의 명료성인데요. 왜냐하면 제 학습 패턴이 장독립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방 안에 앉아서 혼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고 또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가는 것도 사실 집중을 잘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때 딱 설명이 명료하고 또 안정되게 쭉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의 영상을 보는데 이미지를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차분하면서도 말에 딱 뼈가 있고 또 가끔은 이제 단호하게 이 정도 가지고 겁을 먹으면 또 안 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되게 신뢰 있는 그 이미지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교수님의 인강을 들어야겠다고 선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았을 때도 저는 인강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개론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의 학습 패턴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막 책이 여러 권 많은 것이 아니라 딱 심화 교재가 5권으로 비교적 딱 핵심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수생이다 보니까 여러 프린트부터 또 기본 이론에 있던 강의의 교재가 따로 있거나 했으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의 교재는 딱 5권으로 핵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초수생인 저에게도 공부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차 준비를 시기별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1, 2월 달에는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영역별의 목차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또 다음으로 개론서를 읽는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일단 영역별로 각각의 목차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한 이유는 제가 초수생이기 때문에 이 음악 인용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 방대한 공부 범위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이 서양 음악 그리고 국악 그리고 음악 교육론의 이 세 영역에서
각각의 개론서를 내가 목차를 정리하고 하루에 이 정도를 읽어 나가야겠다 하면서 책 읽듯이 읽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 음악 응용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구조도를 머릿속에 이해하는 과정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 2월 달에 이미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이 시기에 화성학을 좀 꼼꼼히 해두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화성학을 되게 자신 있어 하는 편인데도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다시 이 화성학을 접하게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 나가는 유인물이 되게 구조가 잘 잡혀있고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탄탄하게 하시면은 후반부에 가서도 이 화성학을 조금 더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서 6월 달에는 이제 심화 이론반이 나가면서 가장 많은 진도가 훅훅 나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초수생인 분들께서는 큰 혼란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교생 실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생 실습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 되었고, 나름 이 시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계획표도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를 한 달 동안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교생 실습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바쁘고 또 당연하지만 책임감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하나라도 더 들어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보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짬을 내서 공부를 해봤자 이해가 되는 느낌도 안 들었고, 또 퇴근을 하고 돌아와도 앞에서 들었던 것을 어차피 다 까먹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교생 실습은 내 의무인 이 교생 기간에 좀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은 심화 이론을 안 듣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교생 실습 기간이 있을 때 꼭 지켰던 점은 내가 어느 부분의 인강을 놓쳤고 또 앞으로 몇 시간의 인강을 내가 보충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보이는 숫자로 꼭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난 후에 내가 몇 시간의 인강을 밀렸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밀린 인강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숫자로 보일 수 있게 계산을 하여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목표를 꼭 작성을 했었던 것은 교생이 끝나고 딱 강의란을 보는데 60시간이 넘는 강의가 밀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막 몰아쳐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 학습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니 한 7월 초반쯤에는 그 밀린 진도도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교생 실습을 앞두신 초수 선생님께서는 꼭 내가 어느 정도를 놓쳤는지를 숫자로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시면은 교생은 교생 나름대로 집중을 하시면서 평생 한 번뿐인 기회니까 그 날도 즐기면서 또 공부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에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반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양한 악보를 통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공부를 문제를 한 세트를 더 뽑아서 이미정 교수님의 교재에다가 다 가위로 오려 붙여서 단권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악보를 오려서 붙인 이유는 많은 악보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프린트를 하지 않고 패드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저는 패드로 보면은 그 악보가 한눈에 눈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부할 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때그때 제가 찾아야 되는 정보들을 한 번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그 악보들을 그 목차에 맞게 옮겨 붙이는 과정에서 또 제가 공부했던 것을 뭔가 퀴즈 형식으로 형성평가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앞으로 10월 또 11월에 있을 회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패드나 교재 유인물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그 단권화된 교재만으로도 모든 악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반에서 나왔던 악보들을 오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의 경우에는 그냥 정신없이 모든 정보들을 최종 회독하는 과정으로 2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서양 음악사, 그리고 국악, 그리고 음악교육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교재를 기반으로 회독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분량을 회독을 돌렸고 8주, 그리고 4주, 2주, 1주 이렇게 회독 기간을 줄여나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점점 최신의 기억으로 모든 것을 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단순 암기가 필요한 예를 들어 악기론, 그리고 또 정제나 또 악전이나 다양한 문헌같이 계속 끊임없이 외워야 되는 공부 부분도 저만의 목차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또 하루하루 회독을 돌리면서 이렇게 10월과 11월은 무한 회독의 시기로 보내면서 공부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정 교수님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놓치는 것 없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소한 악전 문제, 또 악기론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러 영역을 놓치지 않으면서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 점수를 좀 야금야금 챙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실기 같은 부분은 2차 시험 준비를 애초에 처음부터 되게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하는 걸 일단 특히 좀 무서워하는 편이고 떨리기도 많이 떨려 해서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평소에 이 실기를 준비를 할 때는 학과에서도 한 학기에 한 번씩 범주범창 그리고 민요창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레슨도 하고 실제처럼 시험을 봐주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기간이 끝난 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생님들께 큰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전 사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오른손에 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에 마비가 온 상태여서 거의 대부분을 왼손 위주로 실기든 수업 실연이든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해보자. 듣기로는 경기 지역에서는 또랑또랑하고 큰 목소리로 하면은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최대한 시험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노래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하는 것을 좀 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조생이기 때문에 수업 실험은 당연히 준비했던 경험이 없었고 처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과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스터디를 하면서 수업 실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공부를 하는 기간을 가지고 또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실험이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막막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실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초반부에 좀 정말 바짝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를 한 뒤에는 대면 스터디는 없이 제가 준비를 하였는데요. 대면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있어서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을 하더라도 제가 그 역량을 좀 발휘하기가 힘들었고 또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타자를 최대한 쳐보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 스터디는 없이 1월 달을 보냈지만
최대한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밴드 스터디를 좀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고 서로의 영상을 봐주면서 연습을 했고요. 또 수업 시간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었는데, 좀 초반부에는 시간을 많이 초과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 2주에 있어서 바짝 좀 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경기도회 같은 경우는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이는 연습은 마지막 1, 2주 활용해서 정말 벼락치기 하듯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많이 연습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너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막막하더라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점점 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연습하시면은 계속 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김남주 교수님의 수업 강의를 들었고, 또 이미정 교수님과 김남주 교수님의 피드백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게, 일단 스터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시선에서 저의 모습을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미정 교수님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고쳐야 될 점도 알 수 있었고, 김남주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좀 두서없이 이거 했다가 저거 설명했다가 하는 경향이 강해서 처음에는 좀 정신없이 수업 시간에 준비했었는데,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신 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틀로 하나의 큰 수업을 구조를 잡을 수 있는 형식으로 수업 시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이 해주신 강의가 처음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 수업 실현이라는 그 틀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처음에 감이 오지 않았는데, 수업 실현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또 가창, 기악, 창작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다양한 예시, 지도안,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강의 영상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좀 감이 잡히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예시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신 선생님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좋다고 생각한 방법인데 선생님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합격하신 분들이고 결국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초수생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이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서브노트를 좀 꼼꼼하게 만드는, 예쁘게 만드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만들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정 교수님의 그 5권의 교재에 단권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될까 혹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초수생인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교재에다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부 팁이라고 하면은 계획이랑 그리고 기록을 좀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임용 공부를 하기 전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 본 적도 없고, 또 MBTI 같은 경우는 P가 한 80% 이상일 정도로 되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근데 임용 공부의 범위를 보는데 이것은 정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공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양이랑
기간이랑 범위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1, 2월 달부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계획 짜기와 기록하는 것에 좀 많은 집중을 하고 또 시간 투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달에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3, 4일을 쓰기도 할 정도로 계획을 잘 못했는데 그 계획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좀 틀을 잡아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계획하는 것을 저처럼 어려워하시는 성격이더라도 처음에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고 또 공부 시간표도 작성해 보면서 계획과 또 기록의 습관화를 하시는 것이 방대한 임용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꼭꼭꼭 하고 싶은 말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항상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이 긴 시험을 버티고 또 활력 있게 수험 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 오른손을 다치고 이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얘 때문에 앞으로 합격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겠다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또 왜 그때 손을 이렇게 엎드려 자서 얘를 마비가 오게끔 한 건지 좀 스스로를 제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자책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자신이 좀 가라앉고 좀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바꿔서 이 고난과 역경을 좀 이겨내겠다는 긍정의 자세로 좀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른손 주먹 10번 피기 이렇게 미션을 저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실현이나 또 면접에 있어서도 저의 태도나 자세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이미지를 받은 것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긴 시험에 있어서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공부 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중간중간 고난과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의 약점이나 또 위축되는 것으로 선생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신다면 누구나 이 긴 시험에서 살아남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공부함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이 올바른 길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여러 말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이것도 해야 돼, 나 이건 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불안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사실 요령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고 그 길을 뚝심 있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요령 부리지 않고 그냥 시간 많이 가져야 된다면은 묵직하게 바위처럼 공부하자, 수행하듯이 공부해보자 하면서 1년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묵묵하게 제 할 일을 좀 앞을 보면서 나아갔던 것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좋은 마음가짐과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살고 나아가신다면은 이 1년을 또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면서 그 마음가짐이 또 좋은 결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